네, 이번 주 전학년 등교 수업을 앞둔 상황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도 계속되면서 방역 당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미생물학교실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부천 쿠팡 물류센터 확진자 급격히 좀 확산을 했습니다. 그제가 이제 30명대 수준으로 증가폭 자체는 좀 줄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의 추세, 글쎄요, 좀 어느 정도 한풀 꺾였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는 겁니까? 예, 이 숫자만으로 보면은 맞죠. 79, 58, 39 이렇게 지역사회 감염이 대부분이고 또 서울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쿠팡 물류센터에서 다른 대규모 물류센터 쪽으로 혹은 콜센터 쪽으로의 집단 발생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아주 다행스러운 일인데 현재 4,300명 진단검사를 해서 109명이 확진됐거든요. 이 양성률로 보면 거의 3%에 가까워요. 근데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죠. 즉 여기서 접촉했던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올 것이고 이 부분들이 얼마나 지금 확산될 것인지 혹은 또 100% 우리가 이걸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역사회 감염이 얼마나 일어날 것인지 이런 것이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보면은 이태원 클럽발 이전하고 이후하고 달라요. 이전에는 동선을 찾아가고 다 방역당국에서 실명으로 해서 감염원을 찾아내고 격리하고 이런 식이었는데 이태원 클럽발 이후는 8만 명을 검사하는 상황에서 방역당국의 통제 안에 없는 사람들, 밖에 있는 사람들을 진단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자진해서 익명으로 무료로 했었거든요. 지금 이 상황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방역당국의 통제에 잡혀 있는 숫자만 파악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있는 사람들이 자진해서 지금 다 검사를 받고 있거든요. 그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고 실제 결과만을 보면 그다지 높지는 않아요. 우리 지금 이병 장정들도 다 전수검사하고 있고 이태원발 클럽발 경우도 굉장히 낮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도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이 지금 최근에 2주간을 보면은 감염원을 알 수 없는 환자가 7.6%나 지금 발생하고 있고 이것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서울 수도권에서 이런 것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 또 우리가 모르는 집단 발생이 다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지금 깊어지고 있는 이런 시점입니다. 이태원 클럽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가장 좀 기간이 가깝다 보니까 두 감염 모두 좀 비교를 좀 해본다면 이태원 클럽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역학조사 추적이 굉장히 좀 어려웠잖아요. 일단 성소수자 문제도 있었고 그 클럽에 갔었다는 문제 또는 이태원에 갔었다 여러 가지가 어려워서 자진해서도 사실은 꺼리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그것을 익명으로 바꾼 다음부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진단을 받게 되었거든 것이요. 그래서 상당히 좀 시간도 많이 걸렸어요. 근데 이번의 경우는 그럴 이유는 별로 없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빨리 파악이 됐고 또 자진해서 진단받는 사람들도 아무 꺼리낌 없이 받을 수 있었고 또 상당히 그 방역당국의 조치도 빨랐다고는 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너무나 빨랐어요. 왜 그러냐면은 11일, 12일, 13일 요 사이에 감염된 사람들이 결국은 23일에 확진될 때까지 굉장히 많이 증폭이 됐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환자가 나왔거든요. 근데 하여튼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실제 감염된 사람들, 그 작업장에서 감염된 사람들은 다 파악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접촉자가 계속 늘어날 것인데 지금 109명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고 계속 늘어나겠지만 일단 그 규모로 봐서는 생각한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제한적이다 하는 것은 안심이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만은 언제 어디서 지역사회 전파가 일어나서 또 멀리 감염을 알 수 없는 환자가 자주 나오는 것은 아주 불안한 요인이고 또 한 가지는 학교가 지금 개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등교 개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의 증폭은 우리가 예상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특히 서울 수도권에서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우려가 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좀 최근 좀 지역 감염자들의 분포의 대부분이 좀 수도권에 집중이 되어 있잖아요. 이태원 클럽이라든지 부천 물류센터발 집단 감염의 영향으로 좀 보이는데 어떤 좀 수도권 지역의 어떤 특성이 이번 감염에 좀 많은 영향을 차지하는 걸까요? 특성이라기보다 지금 이 물류센터발 이거는 사실은 물류센터발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이태원 클럽발이 완전히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 관계들이 사실은 학원 강사발이 또 중간에 있어요. 그 학원 강사로부터 시작한 돌잔치, 여기 물류센터 이것이 거의 다 연결돼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그것은 확실치는 않거든요. 예. 물류센터의 경우 그 12일에 잠깐 근무를 했었다고 그러니까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확산이 일어났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시기에 한 명이 아니고 아마 이태원 클럽발로부터 시작한 학원 예. 강사발로 시작한 여러 명의 환자가 노출을 했을 것이다 하고 예상을 하는 것이지 이 역학조사는 확실치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 상황을 보면 지금 서울 수도권 지역에는 상당히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지역사회 전염이 일어나고는 있지만 네. 이것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많이 일어날 우려는 뭐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 없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이런 동선에 겹치면 무조건 진단을 받아야 하는 것이 증상 유무에 상관이 없습니다. 증상이 안 나오더라도 노출됐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가벼운 증상이라도 관계 없는데도 가벼운 증상이라도 만약에 나타난다 하면은 지금은 진단검사를 받아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예. 따라서 이것이 이태원 클럽발 이전하고 이후하고 지금 다른 방역의 상황 또는 개인의 상황인 것이 서울 수도권에서는 지금 아주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좀 산발적으로 이제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조금 전 뉴스에 좀 전해드렸는데 한국 대학생 선교회 회원과 강남구 소재 교회의 목사 신도 등이 이어진 연쇄 감염 의심 사례가 발생이 좀 했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좀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이 지금 확진자로는 8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지만 이 8명 안에서 누가 초발 환자인지 또 감염원이 어디인지 이것을 찾기는 사실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지금 방역당국은 항상 뒤쫓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어디선가 확진자가 나왔을 때 그 사람의 초발 환자, 증상이 누가 먼저 나왔느냐 이건 하기는 하지만 역학조사는 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접촉자들을 먼저 다 찾아서 이들을 다 확인하고 파악하고 바로 진단하고 격리하는 이 수순을 겪을 수밖에 없는 예.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지금 방역당국의 한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일단 어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결과가 좀 나왔습니다. 신규 확진자 이제 27명이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국내 감염이 15명입니다. 이제 그제와 비교를 했을 때 다행스럽다고 해야 되겠죠. 예, 숫자가 좀 줄어들었으니까요. 그렇죠. 이 예. 숫자라는 것은 지금 이태원 클럽발로부터 시작해서 부천의 그 물류센터로 가는 과정인데 네. 물류센터의 전수조사가 거의 확인이 됨으로 해서 네. 줄어드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근데 과연 그것이 줄어들고 끝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아직 그 접촉자들의 그 접촉된 시간, 즉 잠복기를 계산해 보면은 지금 음성으로 나왔다고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이 음성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예. 앞으로 2주간이라는 게 중요한 이유가 그 24일 3일 확진된 이후에 노출됐던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나올 것이냐. 예. 음성으로 나온 사람들도 또 양성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은 지금 현재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증가 추이가 더 중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지역별로는 이제 경기가 12명, 서울이 6명이고요. 인천 3명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뭐 울산, 부산, 대구, 대전, 제주 뭐 이렇게 좀 나왔다고 하는데 부디 좀 감소세가 계속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 학원 관련 확진자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원 강사 가족, 또 가족이 운영하던 부동산의 직장 동료, 수강생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게 꼭 쿠팡 물류센터발 감염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이게 확실치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네, 지금 네. 전부 나오는 경우들이 감염원을 밝히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네. 즉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은 지금 이태원 클럽발로부터 시작할 때 또 학원 강사발로 할 때 7차까지 막 나오고 그러고 그 이후에는 끊어지거든요. 네. 끊어지고 지역사회로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엔 감염은 미상으로 나오는 것이지 그것이 뭐 N차 감염으로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연결고리가 끊어졌을 때 실제로 감염이 없어져서 끊어진 것이 아니고 결국은 N차 감염으로 가면서 중간에 우리가 못 찾는 부분이 생겨서 결국은 감염은 그렇죠. 미상으로 네.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 전에 홍대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홍대를 그럼 처음 시작으로 볼 것이냐? 그것이 아니고 앞에 있는 이태원부터 시작한다. 이게 그러면은 N차 감염으로 이제 차수가 계산이 되는 것인데 그 차수라는 게 사실은 지금으로 봐서는 큰 의미가 없고 예. 얼마나 잘 찾아서 빨리 제압을 하느냐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게 되었고 또 일반 시민들이 증상이 있을 때 무조건 감기 증상이라도 진단검사를 받아야 된다 하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예.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전학년 등교 수업이 예정되어 있고 또 산발적인 소규모 집단 감염이 완전히 좀 끊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시작되는 등교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글쎄요. 수도권주 유치원 초중에는 이제 전체 학생의 3분의 1 이내로만 등교를 하도록 권고가 되는 상황인데 이게 실효성이 있을 것이냐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고등학생인 경우는 지금 3분의 2 하라고 그러고 그쵸? 있거든요. 예. 그 3분의 1이라는 의미는 한 학년만 등교를 하고 사회적 거리를 둘 수 있게끔 하겠다는 의미이긴 한데 그렇다 할지라도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계속 마스크를 쓰고 쉬는 시간 있고 점심시간 있으면은 이 노출 접촉은 막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뭐 이렇게 실제로 하고 있는 학교들도 있다고 합니다. 아침에 학교 가서 등교해서 하루 종일 하는 것이 아니라 점심시간 전까지 공부를 하는데 쉬는 시간 없이 또 예. 화장실은 아무 때나 갈 수 있게끔 하면은 결국은 최소한의 시간에 마스크를 쓰고 있게 하고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눠서 하게 되면은 급식도 하지 않고 학생들 간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또 일반적으로 이렇게 시행하는 학교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하거든요. 이것이 지금 마스크를 벗는 시간을 야외에서 2m 거리를 두고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하고 교육당국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학생들이 수업하고 있다 밖에 나가서 마스크를 벗은 다음에 2m씩 떨어져서 얘기하고 그러겠습니까? 예. 결국은 다 한두 명이라도 모여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3분의 1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시간제로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누고 또 서로 접촉할 수 있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러면서 또 여름으로 갈수록 마스크도 써야 되기 때문에 이 예.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어제 또 이제 경기도 군포의 한 여성이 단체 여행으로 제주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서 제주도가 비상이 좀 걸렸습니다. 24명과 2박 3일 동안 여행을 했다고 하고 이 중에 34명과 접촉을 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제주도의 상황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계속해서 좀 집단 감염 추가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근데 그 전에 상황하고 지금의 상황하고는 많이 다른 것이 모든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방역은 잘하고 뭐 여러 가지가 다 안심할 부분은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런 시기에 24명이 이렇게 몇 박, 2박 3일 이런 여행을 같이 다닌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즉, 소규모로 자기 가족 단위로는 얼마든지 다닐 수가 있어도 예. 이렇게 여러 명이 다니게 되면 결국은 이 안에서 집단 감염이 나올 수가 있고 또 지역사회 노출도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관광을 간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뭐 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는 보여요. 본인이 무증상이었고 제주도 여행을 갔다 왔는데 그다음에 확진이 됐기 때문에 감염원도 알 수 없고 결국은 지역사회에 얼마나 노출이 됐는지 34명이라고 하지만 그 34명이 아마 밀접한 접촉은 아닐 것으로 보였고 예. 지금까지 제주도에 입도한 사람들 중에 이렇게까지 집단 감염을 일으킨 사람들은 별로 없었고 그전에 강남 그 모녀 사건인 경우에 있어서도 결국 최종적으로는 한 명도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열심히 추적을 하고 다 진단을 하고 2주간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결국 이런 상황은 수시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네. 이 정황에서 보면은 누구도 잘못한 사람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타났을 때 얼마나 방역 당국 또는 지자체들이 잘 대처하느냐 예. 그 부분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역 당국의 공식 집계에 포함되지 않은 확진자도 추가가 됐죠. 경기 화성에 이제 방글라데시 국적의 30대 남성 2명이고요. 평택에서는 20대와 30대 여성 미군 2명이 감염이 됐습니다. 해외 입국자들의 사례도 사실 뭐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근데 뭐 지금 이 상황보다는 사실 앞으로가 더 걱정이 되는 부분이 지금은 거의 완벽하게 이 격리를 시키고 진단을 받게끔 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어쩔 수 없는 것이 입국한 이후에 진단 검사를 받으면서 중간에 노출이 되지 않게끔 하고 그다음에 2주간 자가 격리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예. 그 중간 상황에서 지금 발견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지역 사회의 노출 또 다른 사람과의 접촉은 그다지 많지는 않다고 보지만 해외에서 입국하는 경우는 앞으로 이것을 더 완화시키면 완화시켰지 이거보다 더 강화시킬 수는 없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 숫자상으로도 더 많은 입국자들이 분명히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보다는. 그런데 문제가 이제 심각해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노출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주한 미군인 경우는 좀 다른 경우입니다. 이 2명이 감염되었다고 확진이 되었는데
이것이 우리 방역 당국에 의해서 검사되는 것이 아니고 미국에서부터 직접 오고 미군 당국에 의해서 지금 진단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이 사람은 확진이 되었지만 그 안에 미군 내에 있는 무증상 감염자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인데 그걸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예. 이태원 크롭발인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이 이 미군 영내에 있는 미 군인 혹은 군정 그 직원들이 결국은 미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요. 미군 클럽이 아닌 한국에 있는 여러 클럽들을 방문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거든요. 지난번 이태원 발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다고 보여요. 우리가 핸드폰이라든지 뭐 CCTV 하지만 CCTV로 확인이 된다 할지라도 미군 영내에 있는 사람을 검사할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 군 영내에서만 한정된다면 모르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접촉이 되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은 아직 없는 것으로 보여서 이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방역 당국에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지금 체크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실한 정보는 없지만 이게 확실히 그 크롭발일 때도 문제가 됐었던 건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수도권 지역 이제 강화된 방역 조치가 시행된 첫 주말을 맞았습니다. 방역 당국에서는 앞으로 또 2주간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당부를 했는데요. 글쎄요, 우리 스스로가 좀 지키지 않는 한 모두가 좀 나서서 함께 노력을 하지 않는 한 이 사태는 결국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가장 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일반 시민들이 그 긴장된 마음, 즉 연휴 이후에 좀 회의됐던 것이 있었는데 네. 이 부천의 쿠팡 물류센터로 해서 굉장히 아주 회의된 마음이 쪼여진 건 사실일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예방주사를 맞았다고는 볼 수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안심할 지경이냐 하면 그건 전혀 아닌 것이 그럼요. 이런 상황들이 물류센터라는 것도 처음 알았고 이런 직장 환경이 한두 곳이 아닐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침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그걸 방역 책임자들이 나서서 잘 할 수가 있고 또 실제로 발생한 이후에 어떻게 조치를 잘하느냐, 초기 대응을 얼마나 잘하느냐 하는 것들이 더 중요한 시기인 것 같이 보이고 예. 우리 일반 국민들은 결국은 마스크 쓰기 같은 개인 위생하고 거리 두기 이런 거 이외에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어요. 근데 이제 걱정되는 것이 이런 거를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학교라는 사회에서 만약에 증폭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지역사회 전파가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아주 아슬아슬한 다리를 건너가고 있고 지금 서울 수도권의 경우에 2천만 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 노출이 되는 빈도가 상당히 빨라지는 상황들이 있고 감염원을 모르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우리 전국의 모든 시설들이 다 잘해야만 이것이 어느 정도 수습이 되고 또 방역 당국에서도 지금 최대한의 일을 하고 있지만 이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지 또는 물자라든지 모든 것이 지금 진단만 해도 엄청난 숫자를 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좀 숫자가 이 정도에서 멈춘다면 다행이겠지만 서울 수도권에서 좀 더 큰 일이 생긴다고 그러면은 상당히 이 병상이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앞으로 대비를 해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뿐만 아니라 방역 당국 또 의료진 모두가 지금 긴장해야 될 시기가 앞으로 한 2주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사실 전학년 등교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 사태에서 좀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였는데 당장 내일부터 시행이 되니까요. 앞으로 2주간 정말 모두가 좀 나서서 방역 수칙 준수에 더 힘을 기울여야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의대 미생물학 교실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